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생각한 게 주식 투자였던 거예요. 보란듯이 실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 부동산의 모든 것 세부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에 공지하여 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시리즈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업로드 해드리기로 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때 월세 혹은 연세를 내가면서 이용하는 임대 형태가 있고, 목돈을 맡겨놓고 이용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 목돈을 맡겨놓고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게 전세입니다. 이 전세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가진 아주 독특한 임대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세는 경제학적으로나 부동산학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임대 형태입니다. 내가 목돈을 맡겨놨기 때문에 만기가 되었을 때 다시 목돈을 받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함이 존재를 하고요. 또한 부동산에 그냥 일정 정도 묻어놓는 돈이기 때문에 국가 발전에 좀 도움은 되지 않는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되는 주거 형태나 임대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임대 형태에 대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집권을 하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돈의 흐름이 가지 않고 돈을 묶어놓는 방식으로 돈의 흐름이 가다 보니까 이 돈을 좀 산업 경제에 활성화되는 쪽으로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생각한 게 주식 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봤어요. 광고도 많이 하고 정부에서 그런 정책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의 대부분은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분이 많지 않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주식은 대부분의 단타 위주, 장기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엄청나게 그래프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지를 못하고 바로바로 팔아버리고 이래가지고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보다는 훨씬 실패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흘러가지는 못합니다. 또한 정치는 결국은 인기의 게임이지 않습니까? 내가 표를 얻어야 내가 원하는 정책을 생산해낼 수 있고 내가 집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바로 없애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한 게 서민들에게는 전세자금을 활성화해주고 유주택자나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줄여주자. 그러면 아무래도 서민들은 전세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자기가 가진 돈으로 투자를 하겠지. 그리고 돈이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보자. 이런 게 처음에 시작된 기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보란듯이 실패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풀긴 풀었어요. 직장에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가장 저리예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월세 임대가 안 되고 전세 임대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소득이 줄게 되고, 그렇다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분들은 소득이 늘어나느냐? 대체적인 소득의 증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또한 새로운 세계적인 유행인 코로나가 덮치다 보니까 경제활동도 침체가 되고 상당히 난제에 봉착을 하게 되었어요. 또한 전세자금을 대출을 해주면 그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회수할 때 집주인이 은행으로 직접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요즘 전세자금 대출은 나가기만 하면 거기에 살았던 임차인에게 돈을 줍니다. 그럼 임차인이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갚는 형태예요. 일종의 전세자금 대출이 담보대출인 형태보다는 신용대출의 형태가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스스로 개인적인 우리 집안의 경제가 되게 힘들다. 그럼 이 전세자금 대출을 갚겠습니까? 갚지 않고 다른 데 써버리면 대출금의 원금이 상환이 안 되는 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은행에 손실이 나면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갭투자라고 하죠. 갭투자를 계속 했었는데 이거를 규제하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정확히 핀셋 규제가 되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투기 세력들이 움직인 속도를 도저히 정부에서는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적인 악순환만 반복되는 효과를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경제를 민간 경제가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민간 경제는 잘못됐다라는 기본 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세는 없어져야 할 부동산 임대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즉 돈으로 돈을 버는 방식은 가장 낙후된 방식입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전세 정책을 정확하게 어떻게 줄여 나가실 거고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세종부동산의 모든 것 세부TV였습니다. 세븐TV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알림 댓글은 기분 선물 달아주시고 유튜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구독자 못 올린다는 고정관념을 푸시고 구독자만 명고